안녕하세요. 시장의 언어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주제는요. 최근 비트코인 시장에 닥친 정말 그야말로 충격적인 붕괴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에 깔린 공포의 무게가 정말 대단하죠. 시작부터 엄청난 숫자가 눈에 띄더라고요. 불과 한 벌 만에 877조 원. 877조요? 이게 대한민국 1년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걸 단순히 가격이 좀 조정받았네 하고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어쩌면 4년마다 돌아오는 그 죽음의 사이클의 시작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로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시장은 어디로 향하는지 오늘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분위기부터 좀 보죠. 이 얼어붙은 분위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을까요? 네, 바로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아, 공포 탐욕 지수요? 지금 17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극심한 공포 단계예요. 17이면 거의 다들 무서워서 매수 버튼 근처에도 못 가고 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투자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의미심장한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신호요? 바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의 주가 프리미엄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스트래티지요. 아, 그 비트코인을 가장 공격적으로 삼아오는 회사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회사가 워낙 비트코인의 열렬한 신봉자 같은 곳이라 보통 주가에 웃돈,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거든요. 아,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그 회사 주가에 미리 반영되어 있었군요. 정확해요. 그런데 그 프리미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건 시장의 가장 낙관적인 참여자들마저 지금 이 가격은 너무 비싸다, 더는 못 사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와, 시장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것과 같은 아주 차가운 신호네요. 네,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이 전례 없는 붕괴, 대체 원인이 뭘까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4년 주기설이네요. 이게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봐야 합니다. 4년 주기설이요? 네, 비트코인에는 4년마다 신규 공급량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라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네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반감기를 기점으로 약 1년 반 동안 엄청난 상승장이 펼쳐지고 그 정점에서부터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에 달하는 대폭락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거의 정해진 운명처럼요. 그렇죠. 근데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모두가 4년마다 그런 패턴이 반복된다는 걸 알고 있다면 왜 계속 거기에 당하는 거죠?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미리 대비하면 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인간의 탐욕과 공포가 시장을 지배한다는 증거죠. 상승장에서는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는 희망이 모든 경고를 무시하게 만들거든요. 아, 실제로 이번 사이클도 과거와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정확히 1년 6개월이 지난 2025년 10월에 고점을 찍었어요. 와, 정말 예언 같네요. 네, 이 패턴이 현실이 되자 그제야 사람들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폭락의 시작이다 라며 패닉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이번엔 다르다는 희망이 역시나 똑같다는 절망으로 바뀐 순간이군요. 그렇다면 소위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 패턴을 읽고 미리 움직였겠네요. 당연하죠. 고래들은 파티가 끝나기 전에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고래들이요. 네, 1000개 이상 비트코인을 가진 대형 장기 투자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12만 달러 고점 부근에서 이미 보유 물량의 상당수를 현금화했어요. 아, 그들이 돈진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낸 셈이군요. 그렇죠. 이렇게 스마트머니가 먼저 시장을 떠나는 건 아주 고전적인 하락 신호입니다. 알겠습니다. 4년 주기라는 거대한 배경, 그리고 고래들의 이탈이 있었군요. 하지만 뭔가 시장을 절벽으로 밀어버린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레버리지 폭탄이 퍼진 겁니다. 레버리지 폭탄이요? 네, 10월 10일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빚을 내서 상승에 베팅했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들이 강제로 청산당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듣는 연쇄청산 사태군요. 가격이 조금 내리니까 강제로 팔리고 그 매도 물량 때문에 가격이 더 내리고. 맞습니다. 그게 또 다른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시키고 끝없는 도미노처럼요. 이 연쇄청산이 하락을 그야말로 붕괴로 증폭시킨 거죠. 이 현상을 유동성 리셋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헥스트러스트의 CEO 알레시오 콰글리니의 분석이죠.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에요. 유동성 리셋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스템 자체에 대한 믿음이 깨진 게 아니라 시장에 과도하게 쌓여있던 빚이라는 거품이 터지면서 깨끗하게 청소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아, 일종의 자정작용이라는 거네요. 시작됩니다. 문제요? 빚이 사라진 그 빈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돈이 지금 시장에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보통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싸다 하면서 들어오는 저가 매수세가 있기 마련인데 왜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없는 거죠? 여기서 시야를 암호화폐 시장 밖, 즉 거시경제 전체로 넓혀야 합니다. 아, 시장 밖의 상황? 네, 상황이 그야말로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미 연준은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내릴 생각이 전혀 없죠. 심지어 미국 정부가 셧다운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긴축의 시대에는 위험 자산으로 돈이 안 들어오겠군요. 그렇죠. 들어올 돈의 수도꼭지는 잠겨 있는데 나갈 돈만 넘쳐나는 상황인 겁니다. 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다르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현물 ETF 아니었나요? 기관들이 안정적인 돈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가 컸잖아요. 네, ETF가 초반에 1,000억 달러 넘는 돈을 끌어모으면서 정말 구원투수가 되는 듯 했어요. 네, 그랬죠. 하지만 거시경제라는 더 큰 파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자금 유입 속도가 급격히 느려졌어요. 기관들도 결국은 계산기를 두드리는군요. 그럼요. 이렇게 비싼 가격과 높은 이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위험 자산에 돈을 넣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ETF가 시장의 방패가 되어줄 거라는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정말 암울한데요. 한 전문가가 지금의 비트코인을 탄광 속 카나리아에 비유했던데 그게 딱 들어맞는 표현 같습니다. 매슈 호건의 그 비유는 정말 섬뜩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카나리아. 네. 과거 광부들이 유독가스를 감지하려고 카나리아를 데리고 갱도에 들어갔던 것처럼 위험 자산의 최전선에 있는 비트코인이 글로벌 유동성 긴축이라는 보이지 않는 유독가스에 가장 먼저 반응해서 쓰러졌다는 분석이거든요. 그 말은 이건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만의 위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경고군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의 붕괴가 앞으로 닥쳐올 주식시장을 포함한 전체 금융시장 붕괴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럴 가능성을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네요. 네. 듣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야 할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대체 어디일까요? 전망이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비관론자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말해요. 블룸버그의 마이크 맥글론 같은 분석가는 지금 상황을 녹아내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경고했고요. 빙산의 일각이요? 네, 기술적으로는 7만 달러 초반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희망적인 시각은 전혀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알레시오 콰글리니 같은 전문가는 2022년 FTX 사태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그때는 거래소나 대출업체가 줄줄이 파산하면서 시스템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신용붕괴였지만 지금은 과도한 빚이 청소되는 유동성 리셋이라는 거죠. 아, 관점의 차이가 크군요. 하나는 암이 퍼지는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을 위한 디톡스 과정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디톡스 과정만 잘 끝나면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다시 최고점을 뚫을 거라는 장기적인 낙관론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냅니다. 오, 어떤 조언인가요? 타이밍을 맞추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타이밍을 맞추지 마라. 네, 뉴스를 보고 공포에 팔거나 반짝 상승에 환호하며 사는 단기 매매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필패 전략이라는 거죠. 차라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공포의 구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소액으로 꾸준히 사모으는 적립식 매수를 하라고 권합니다. 아니면 아예 가격을 보지 말고 공부를 하라는 조언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시간을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본질적인 가치를 공부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지금은 트레이더가 아닌 학습자가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결론 하나가 나오네요.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 차트만 24시간 들여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번 위기의 본질은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의 위기가 아니라 시장에 돈이 마르는 유동성의 위기니까요. 그렇다면 상승의 신호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상승의 신호는 비트코인 차트가 아닌 거시경제 지표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시장에 다시 돈이 풀리기 시작하는 신호,
즉 글로벌 유동성이 돌아오는 바로 그 순간이 진짜 출발점이 될 겁니다. 정리를 해보죠. 결국 이번 붕괴의 진짜 공포는 단순히 가격이 반토막 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스스로의 4년 주기라는 운명에 갇혀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 주기를 깨줄 외부의 돈이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냉혹한 현실을 시장 참여자들이 깨달았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의 말처럼 이번 사태가 시스템의 실패가 아닌 유동성 리셋, 그러니까 더 건강해지기 위한 성장통이라면요. 다음 사이클에서는 이 파괴적인 폭등과 폭락의 패턴을 끊어내기 위해 비트코인 생태계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까요? 과연 그런 변화가 가능하기는 할까요? 지금까지 시장의 언어였습니다.